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창작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내용은 극적 재구성을 포함하며 역사적 확정이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영상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려 공민왕 18년 동해의 거친 바람이 울진과 풍천 사이 협곡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록은 희미했고 사료는 단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한 인물의 실무형 리더십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정필. 후대 풍천장씨 가문의 초석을 세운 실무 관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동해의 새벽, 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성책 위에 서늘한 긴장만이 남아 있었다. 풍천에 모두가 잠든 시간, 장정필은 홀로 서 있었다. 성벽 아래로는 해무가 밀려왔고 바다 위에는 어둠보다 더 검은 그림자가 잦아드는 중이었다. 물결을 가르는 소리, 희미한 금속의 떨림. 그는 흐릿한 달빛을 등지고 수첩을 꺼냈다. 성책 균열, 병력 배치, 군량 저장고의 남은 수량.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를 점검했다. 손에 들린 수첩은 이미 닳아 있었고 한 장 한 장에는 기록보다 전쟁을 대비한 계산에 가까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작게 말했다. 그 순간 바다 수평선에 있던 그림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횃불이 비치며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필은 흔들림 없이 지시서를 꺼내 단호히 외쳤다. 예상 위치다. 계획대로 움직인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떨리는 숨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지금의 이 침착함은 어린 시절부터 쌓이고 쌓인 기록과 책임의 결과라는 것을. 정필이 어릴 적 살던 산초는 매년 홍수가 났다. 어른들은 운이 나빠서 그렇지라고 넘겼지만 정필은 개울의 깊이를 매일 기록했다. 비가 오면 마을 어르신이 말했다. 그만 들어와라, 위험하다. 정필은 대답했다. 오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내년 대비가 안 됩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얼마나 오르면 둑이 무너지는지, 어느 날씨에 물이 가장 빠지는지. 그는 자신만의 결론을 만들어갔다. 어느 해 장마가 몰아친 밤이었다. 정필은 갑자기 마을 어른에게 뛰어가 말했다. 오늘은 개울이 넘칩니다. 가축을 뒤로 빼야 합니다. 어른들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측대로 비가 강해졌고 개울이 폭발하듯 불어올랐다. 그날 이후 마을은 그를 관찰하는 아이라 불렀다. 10대가 된 그는 읍지에서 임시 서리 일을 맡았다. 평범한 업무였지만 그는 장부를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숫자는 정확한 척 적혀 있었지만 흐름이 맞지 않았다. 정필은 며칠 동안 몰래 예전 장부들을 비교했다. 그리고 밤중에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 장부에는 손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향리들은 순간 정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정필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어느 면, 어느 토지대장과 수치가 맞지 않는지 조용히 적시했다. 근거만 제시했다. 스승은 충격을 받았다. 정필아, 너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구나. 그는 대답했다. 기록이 틀리면 사람도 틀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행정이라는 세계의 냄새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권력의 흐름, 숫자, 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정확함의 필요성. 정필의 문과 과거 답안지는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조치가 담겨 있었다. 토지대장 원본과 사본의 정기대조, 지방보고,
양식의 표준화, 병력 군량 성책 점검의 상시화. 관료들은 놀랐다. 문과 답안에서 보기 어려운 냉정한 실무 방향 제시였기 때문이다. 그는 합격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길은 정해졌다. 문장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관료였다. 풍천은 외구의 침입, 조세 혼란, 행정체계 붕괴가 겹친 복합적 문제 지역이었다. 정필은 부임 첫날 관아문에 들어서기 전에 주민들을 먼저 만났다. 어부, 농민, 노인, 부녀자. 그 누구도 그가 이렇게 먼저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왜 성책은 멀쩡하다고 보고되었습니까? 주민들의 말은 서로 달랐고 감정도 섞여 있었다. 정필은 모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열흘 뒤 그는 조세 장부 조작을 찾아내고 도면, 세목, 토지대장, 군량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실제 원인을 밝혀냈다. 향리들은 긴장했다. 그러나 정필은 감정적 처벌을 하지 않았다. 법과 절차 그리고 사실의 순서대로 정리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 느꼈다. 이 관리는 겉으로 큰 소리치지 않지만 무섭도록 정확하다. 정필은 풍천의 방어 체계를 다시 짰다. 장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서 확인했다. 성책 아래 균열이 생각보다 깊었다. 보루 내부 식량은 장부보다 적었다. 병력은 원래의 70% 수준이었다. 그는 교체가 아닌 정비 전략을 선택했다. 기존 체계를 최대한 살리되 빈틈을 수리하고 절차를 새롭게 정리했다. 밤마다 횃불 아래 병력을 점검하고 낮에는 백성과 향리들을 설득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전운이 풍천을 덮쳤다. 바다 위에 암흑 같은 함대가 다가왔다. 병사들이 공포로 얼어붙기 직전 정필은 준비된 지휘 서류와 도면을 펼치며 명령했다. 제1보루 예정 위치로 이동. 제2저장고 보급 투입. 서문 경계조 교대 절차 즉시 시행. 모든 지시가 이미 몇 달 전 작성해둔 문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전투는 격렬했다. 하지만 풍천은 무너지지 않았다. 수비 체계가 체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적이 물러난 새벽, 병사들은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못하고 멍하니 말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대비가 이겼습니다. 정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준비가 사람을 지킨 겁니다. 전투가 끝난 뒤 향리 일부는 기득권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반발했다. 정필은 감정이 아닌 기록을 열람하게 했다. 그는 말했다. 제가 틀렸다면 기록을 기준으로 반박하십시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결과는 기록에 이미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직 전체가 절차대로 움직이도록 재정비했다. 풍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고 주민과 병사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정필은 풍천의 가문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후대는 그의 철학, 실무, 책임, 절차, 기록이라는 실용적 가치관을 물려받았다. 풍천장씨가 화려함보다 신뢰를 중시한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